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안방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지영은 겨우 눈을 뜨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젯밤 아이 은수를 재우다가 함께 잠들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눈가엔 부은 자국이 선명했다. 오늘도 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라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지치게 했다. 거실에서는 이미 시어머니의 분주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 그리고 특유의 낮게 중얼거리는 푸념. 지영은 몸을 일으키며 조용히 문을 열었다. 지영아, 아직도 안 일어났니? 애는 누가 챙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곧장 날아왔다. 마치 그녀가 눈을 뜨자마자 던져지는 화살처럼. 네, 어머니. 곧 하겠습니다. 지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은수를 안았다.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엄마 얼굴을 더듬었지만 지영의 마음은 답답하게 조여왔다. 부엌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살을 씻으며 고개를 헥 돌렸다. 이 시간까지 자면 뭐가 되니? 살림하는 여자가 아침부터 부지런해야지. 너는 애 핑계 대면서 집안일은 대충대충 하려는 거 아니야. 날카로운 눈빛이 지영의 전신을 훑었다. 지영은 대꾸하지 않고 밥솥 뚜껑을 열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내가 너 나이 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 다 했다. 시집 와서 며느리 구실 똑바로 해야 하는 거 아니나.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이미 수없이 반복된 대화였다. 남편 민우에게 하소연해 본 적도 있었지만 그는 늘 같은 말만 했다. 엄마가 원래 그러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하지만 지영은 매일같이 박혀 들어오는 이 말들이 단순히 흘려들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걸 알았다. 아침 식탁이 차려지고 민우가 졸린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다. 시어머니는 곧장 민우에게 말을 걸었다. 너는 회사 일만 한다고 힘든 줄 알지. 내 아내는 아침도 늦게 일어나고 살림도 엉망이다. 내가 아니면 이 집꼴이 뭐가 되겠니? 민우는 밥숟가락을 들다 말고 머쓱하게 웃었다. 엄마, 지영이도 애 보느라 힘들잖아요. 그냥 좀 놔두세요. 하지만 그 말에는 힘이 없었고 오히려 시어머니의 날선 시선을 지영에게 더 쏟게 만들었다. 봐라, 내 남편도 내 편만 드네. 내가 괜히 이런 말 하는 줄 아니? 며느리가 집안 살림을 못 챙기면 결국 남편이 고생하는 거야. 내 아들 망치는 건 내가 못 본다. 시어머니의 말이 식탁 이 공기를 무겁게 눌렀다. 지영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뜨며 침묵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억울함과 분노가 끌어올랐다. 나는 얘 항상 죄인처럼 밥을 먹어야 하지. 내가 이 집에 온 게 잘못인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아침 식사 후 은수가 바닥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자 시어머니가 다가와 잔소리를 시작했다. 얘는 얘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니? 내가 키울 땐 이 나이쯤이면 벌써 기저귀 뗐어. 너는 대체 아이한테 뭘 가르친 거니? 지영은 참다 못해 대답했다. 요즘은 아이 발달에 맞춰 천천히 떼는 게 좋아요. 어머니. 너무 빨리 하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뭐, 내가 애 키워본 경험이 없을 것 같아. 요즘 애 키우는 거 다 핑계야. 내가 게으르니까 그런 거지. 그 순간 지영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은수가 엄마를 바라보며 무슨 일인지 눈치라도 챈 듯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아이 앞에서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다. 민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저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지. 나 혼자만 전쟁터에 서 있는 건가? 지영은 속으로 울부짖었다. 밤이 깊어지자 지영은 은수를 재운 뒤 조용히 화장실에 숨어 울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손끝으로 눈물을 닦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 조금씩 무너지고 있어. 어머니 때문이야. 나라는 사람이 하나씩 부서지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가 일렁였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내가 무너져 버리면 은수는 누가 지켜. 내가 바뀌어야 한다. 지영은 그날 처음으로 단순히 울며 버티는 대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생각을 시작했다. 아직은 미약했지만 그것이 곧 완벽한 아내의 복수로 이어질 첫걸음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야른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지영은 이불 속에서 눈을 떴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어젯밤 거울 앞에서 다짐했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내가 바뀌어야 한다.
그 생각이 그녀를 억지로라도 일어나게 했다. 아직 집안은 고요했지만 지영은 일부러 작은 불을 켜고 부엌으로 갔다. 늘 시어머니가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지만 오늘만큼은 지영이 먼저 하고 싶었다. 쌀을 씻는 손끝이 차가웠다. 물 위에 떠오른 쌀겨가 희미하게 빛나는 걸 보며 지영은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눈물만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이 될 거야. 조용히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놓자 방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나왔다. 예상대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어머, 웬일이니? 오늘은 내가 먼저 일어나서 밥을 하네. 지영은 미소 지었다. 네, 어머니. 가끔은 제가 먼저 해야죠. 시어머니는 잠시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야 좀 사람 같네. 겉으로는 순순히 받아들이는 듯했지만 지영의 내면은 복잡했다. 저 말조차 칭찬이 아니라 비아냥이지. 하지만 괜찮아. 오늘은 그냥 흘려들어. 난 이제 다른 걸 준비해야 하니까. 아침 식사 자리에 앉은 민호는 여전히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회사에서 야근이 잦아지고 있었지만 지영은 알았다. 단순히 업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민호는 집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회피하려 의도적으로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지영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남편을 곧바로 바라봤다. 여보, 오늘 저녁에 조금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은수가 아빠 기다리는 거 알아요. 민호는 멋쩍게 웃었다. 오늘은 어렵지 않을까. 미안해. 시어머니가 곧장 거들었다. 남자가 바빠야지. 아내가 남편 회사 일 이해 못하면 쓰나. 너도 괜히 귀찮게 하지 마라. 지영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당신들은 서로 이해하고 난 늘 방해자겠지. 하지만 언젠간 이 무관심이 가장 큰 약점이 될 거야. 낮이 되자 지영은 아이를 돌보며 틈틈이 노트를 펼쳤다. 노트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시작, 내가 무너졌던 순간들. 그 아래에는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말들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다. 넌 살림을 못한다. 애 교육도 엉망이다. 우리 아들 고생시키는 건 내 탓이다. 글씨를 쓰는 손이 점점 힘을 받았다. 눈물이 맺히기도 했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새로운 제목을 썼다. 계획, 내가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조용히 적어나갔다. 은수의 웃음을 지킬 것. 내 존재를 무시당하지 않을 것. 언젠가 반드시 이 모욕을 돌려줄 것. 아이 은수가 옆에서 장난감을 흔들며 깔깔 웃자 지영은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봤다. 작은 손가락, 해맑은 눈망울. 그래, 내가 지키려는 이유는 바로 너야. 너 때문에라도 나는 더 강해져야 해.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는 다시 잔소리를 시작했다. 집 청소는 이렇게 대충 하니. 먼지가 구석에 다 남아있잖아. 나는 내 나이 때 하루에 3번은 걸레질했다. 지영은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제가 다시 닦겠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자 지영의 얼굴은 굳어졌다.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살림 솜씨, 언젠가 내가 감추고 싶어하는 약점으로 내가 다 드러내줄 거야. 그날 저녁, 민호는 또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살짝 풍겼다. 지영은 조용히 다가가 겉옷을 벗겨주며 물었다. 오늘도 힘들었어요. 응, 그냥 일이 많았어. 지영은 그 말이 거짓임을 알았다. 민호는 회사 일이 아니라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현실을 도피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따지지 않았다. 대신 속으로만 기록했다. 남편의 무책임함, 언젠가 이 집을 뒤흔들 진실이 될 것. 밤이 깊어지자 지영은 불을 끄고 누운 채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비난, 남편의 무관심, 친척들의 비교가 머릿속에서 메아리쳤다. 그러다 문득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이제 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 준비하는 사람이다. 복수는 소리 없이 다가와야 한다. 침묵이야말로 나의 무기다. 그녀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작전, 침묵 속 준비. 시어머니의 약점을 파악한다. 남편의 무책임한 모습 기록한다. 친척들 앞에서 단단히 웃으며 흔들리지 않는다. 나를 무시하는 순간들을 증거로 남긴다. 펜을 내려놓고 지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아직은 아무도 몰라. 하지만 곧 모두 알게 될 거야. 내가 더 이상 무너진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지영은 잠시 은수 옆에 누워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아이의 체온이 전해지며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다. 그러나 그 따뜻함 뒤에는 더 단단해진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였지만 속으로는 서서히 칼을 갈고 있었다. 완벽한 아내의 복수는 지금 침묵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초가을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지영은 은수를 안고 근처 시장에 나갔다. 명절이 지나고 시장은 한산했지만 여전히 남은 제수 음식 재료를 할인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은수는 사람들을 구경하느라 눈을 반짝였고 지영은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은수야, 엄마랑 오늘은 특별한 장보자. 겉보기엔 단순한 장보기였지만 사실 지영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 시어머니가 자주 친척들에게 자랑하는 살림의 완벽함을 흔들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다. 시장 한편에서 지영은 우연히 동네 아주머니들과 시어머니 이야기를 듣게 됐다. 그 집 김 여사, 참 고집세지. 근데 요즘은 살림도 예전 같지 않다더라. 맞아. 지난번에 김치 담그다 소금 비율을 잘못해서 다 버렸잖아. 지영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지만 속으로는 곧장 메모했다. 시어머니의 체면, 실수, 은폐.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지영은 아이를 재우고 다시 노트를 꺼냈다. 그 노트에는 이제 단순한 상처 기록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남편의 약점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체면에 집착, 과거의 실수 감추려 함. 남편 민호, 회사 일에 무책임, 술로 도피, 가족 앞에서는 회피. 펜 끝이 종이를 긁을 때마다 지영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래,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어. 어머니도, 민호도. 그동안 나만 무너져 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들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존재야. 며칠 뒤, 주말 저녁, 가족이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던 중 시어머니는 또다시 잔소리를 시작했다. 지영아, 넌 음식 간도 제대로 못 맞춰. 오늘 된장국은 얘 이렇게 싱겁니? 지영은 평소 같으면 움츠러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은근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아, 지난번 어머니가 김치 소금 비율 잘못 맞추셨을 때 생각나네요.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라 실수가 있네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고 민호는 놀란 듯 지영을 바라봤다. 그러나 지영은 아무렇지 않게 국을 한 숟가락 더 떠먹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틈을 보여주는 거야.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 스스로 무너지는 걸 느끼게 해야 해. 그날 밤 민호가 조용히 지영에게 다가왔다. 아까 그건 좀 심하지 않았어. 엄마 체면 생각도 해야지. 지영은 눈빛을 고정하며 속삭였다. 민호 씨, 언제까지 엄마 체면만 지킬 거예요. 내 체면은 이미 산산조각 났는데. 민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술에 절은 그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 보였다. 지영은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당신의 무책임함도 곧 드러나게 될 거야. 나는 증거를 모으고 있으니까. 며칠 뒤, 지영은 우연히 민호의 회사 동료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에 갔을 때 마주친 동료였다. 아, 민호 씨 부인이시죠? 지난번 프로젝트 일은 잘 마무리되셨나요? 민호 씨가 고생 많으셨다고 했는데. 지영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 네, 민호 씨가 워낙 바빠서요. 그러나 속으로는 곧장 메모했다. 민호, 거짓말. 프로젝트 실패 은폐. 동료들도 눈치챔. 집에 돌아온 지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노트를 펼쳤다. 발견한 틈. 시어머니, 체면 유지에 집착, 작은 실수도 두려움. 남편 민호, 회사 거짓말, 술로 도피, 가족 방관. 공통점, 겉으로는 완벽한 척하지만 속은 허약하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거울을 바라봤다.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다. 더 이상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래, 나는 이제 길을 찾았다. 이 틈을 이용하면 나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다시 설 수 있어. 다음 날, 시어머니는 친척과 통화하며 큰소리쳤다. 우리 며느리는 살림은 좀 부족해도 내가 있으니 걱정 없어. 그리고 우리 아들은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도 곧 할 거야. 지영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거짓된 자랑, 바로 그게 약점이야. 나는 침묵 속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기록하고, 준비하고 있어.
언젠가 이 집에 진짜 민낯이 드러나게 될 거야. 그날 밤, 은수를 품에 안은 지영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은수야,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 엄마는 준비 중이야. 언젠가 너와 내가 웃을 수 있는 날을 만들 거야. 아이는 엄마 품에서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지영의 심장을 단단히 묶어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완벽한 아내의 복수는 이제 시작됐다. 틈은 이미 보였다. 이제 남은 건 그 틈을 넓혀 무너뜨리는 것뿐. 주말 아침, 집안은 명절 뒤에 나른한 기운이 여전히 감돌고 있었다. 은수는 장난감을 끌어안고 놀고 있었고, 민호는 늦잠을 자며 여전히 코를 골았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친척들과 한창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아이고, 내가 없었으면 저 집은 어떻게 굴러가겠어. 며느리가 아직은 서툴러서 내가 손을 보지 않으면 뭐 하나 제대로 못해. 지영은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가 그 말을 듣고 멈칫했다. 눈꺼풀 위로 야른 분노가 밀려왔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었다. 그래, 아직도 나를 무능한 며느리로 떠벌리시는군요. 하지만 오늘은 다르실 겁니다. 내가 준비한 첫 번째 반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며칠 전, 지영은 일부러 시어머니에게 집안일을 맡긴 적이 있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녀의 손에서 나오는 실수를 가족과 친척들 앞에 자연스럽게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어머니, 이번 주 김치는 어머니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아직 손맛이 부족해서요. 시어머니는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역시 넌 뭘 모른다. 내가 담가야 제대로지. 지영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자신 있게 김치를 담갔지만 이번엔 간이 맞지 않았다. 소금이 지나치게 들어간 탓에 김치는 짜서 제대로 먹기 힘들 정도였다. 하지만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 김치를 잘 포장해 두고 친척들이 집에 방문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 순간이 찾아왔다. 점심 무렵 가까운 친척들이 집에 들렀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라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시어머니는 늘 그렇듯 며느리를 가볍게 무시하는 농담을 섞어 분위기를 잡았다. 우리 지영이는 아직 멀었어. 살림은 내가 다 챙기지 않으면 집이 돌아가질 않으니 원. 친척들이 웃으며 맞장구 쳤다. 역시 큰 댁은 김 여사님 덕에 굴러가는 거지. 그 순간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준비해둔 김치를 내왔다. 어머니가 직접 담가주신 김치예요. 어머니 손맛은 늘 최고라서 오늘 다 같이 맛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맛 좀 보세요. 내가 담근 거라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곧 친척들의 표정이 하나둘 굳어갔다. 젓가락을 든 손이 멈추고 누군가는 물을 찾았다. 이거 좀 짠데. 아이고, 소금이 많이 들어간 것 같네. 순식간에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굳었다. 그녀는 급히 변명했다. 어머, 내가 이번에 소금을 잘못 집었나 보네. 원래 이런 맛이 아니야. 지영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친척들에게 물을 건넸다. 어머니도 가끔은 실수하실 수 있죠. 늘 완벽하신데도 이번엔 조금 짜게 되셨네요. 제가 다음엔 같이 담가 볼게요. 말끝을 흐리며 겸손한 듯 대했지만 이미 친척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시어머니의 완벽한 살림꾼이라는 이미지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친척들이 돌아간 후 거실 공기는 싸늘했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붉힌 채 지영을 노려보았다. 너 일부러 그랬지. 내가 담근 걸 얘 굳이 내놔. 지영은 순진한 얼굴을 했다. 어머니, 저는 진심으로 자랑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머니 김치가 늘 최고니까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민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봤다. 지영아, 엄마가 체면을 많이 구겼잖아. 좀 조심하지 그랬어. 지영은 차갑게 웃었다. 여보, 엄마 체면만 중요해요. 내 체면은 지금껏 누가 지켜줬죠.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지영은 마음속 깊이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내 체면은 나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리고 오늘 그 첫걸음을 뗐다. 밤이 깊어지자 지영은 노트를 펼쳐 오늘의 일을 적었다. 첫 번째 반격 결과. 친척들 앞에서 시어머니의 완벽한 이미지 무너짐. 민호, 여전히 방관. 하지만 체면 싸움의 균열이 시작됨.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무대 위의 연출자가 됨.
펜을 놓은 지영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눈가에는 여전히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 숨은 단단한 빛이 빛났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오늘은 작은 균열, 내일은 무너짐, 그리고 언젠가는 완벽한 복수. 은수가 자는 방으로 들어가 아이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은수야, 엄마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 이제 엄마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아. 우리가 웃을 날 곧 올 거야. 그날 밤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통화를 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 망신을 당하다니. 며느리년이 교활해졌어. 그냥 순진한 줄 알았는데. 지영은 방문 너머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잔잔히 웃었다. 이제라도 눈치채셨군요. 하지만 늦으셨어요. 어머니. 나는 이미 첫 발을 내디뎠으니까. 그녀의 미소는 차갑고도 단호했다. 첫 번째 반격은 성공이다. 이제 두 번째를 준비할 시간이다. 며칠이 지나고도 시어머니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아침 식탁에 앉은 가족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은수는 순진하게 숟가락을 두드리며 놀았지만 어른들의 시선은 서로에게 향하지 않았다. 지영아, 간장은 좀 덜 넣어라. 국물이 까맣게 변했잖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롭게 뻗쳤다. 아, 네, 다음엔 더 주의하겠습니다. 지영은 차분히 대답했지만 그 말투 속엔 전보다 조금 더 단단한 힘이 느껴졌다. 민호가 눈치를 보듯 고개를 숙였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동네 친척들이 다시 모이는 날이 왔다. 이번에는 집에서 간단한 차림으로 음식을 내기로 했는데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지영에게 명령했다. 너는 과일만 씻어라. 음식은 내가 할 테니. 지영은 잠시 머뭇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지난번에는 제가 실수했는데 이번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친척분들께 제 솜씨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내가 또 흠 잡히게 만들려고. 어머니, 이번엔 자신 있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허락했지만 마음속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손님들이 도착하자 지영은 직접 만든 잡채와 나물을 내놓았다. 깔끔하게 차려진 음식은 예상과 달리 보기에도 근사했다. 친척들이 젓가락을 들자 감탄이 이어졌다. 어머, 지영씨 손맛이 좋네. 이 집 며느리 음식도 괜찮은데. 잡채가 정말 맛있다. 간도 딱 맞네.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호는 웃으며 덕담을 건넸다. 지영이가 요즘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지영은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직 부족한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께 늘 배우고 있어요. 겉으로는 존경심을 드러냈지만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친척들의 눈길은 시어머니보다 지영 쪽으로 더 쏠려 있었고 그 시선이 시어머니의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돌아간 뒤 시어머니는 폭발했다. 내가 일부러 나 망신 주려고 그랬지. 지난번에 이어 이번엔 내가 영웅이 되고 내가 바보가 돼야 속이 시원했나. 지영은 차분히 대답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저 집안 어른들께 칭찬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머니처럼 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요. 말은 공손했지만 시어머니는 그 안에 감춰진 도발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딱히 반박할 말은 없었다. 이미 결과는 손님들 앞에서 드러났으니까. 며칠 뒤 민호가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다. 여보, 미안해. 요즘 회사 일도 그렇고 엄마랑 너 사이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영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민호 씨, 당신은 늘 모르겠다는 말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언제쯤 알게 될까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술 냄새만 짙게 풍겼다. 그날 새벽 시어머니와 민호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도대체 아내 편이나 엄마 편이나.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지영이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노력. 그건 다 수야, 수. 나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라고. 지영은 아이 방에서 이불을 덮어주며 그 소리를 들었다. 차가운 웃음이 입가에 번졌다. 이제 균열은 분명했다. 며칠 후 동네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에서 사건이 하나 더 터졌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큰 소리쳤다. 우리 집은 내가 있으니 이렇게 굴러가는 거지. 며느리만 있으면 엉망이 돼. 그러자 옆에 있던 이웃이 무심코 대답했다. 지난번에 며느님 음식 먹어봤는데 참 맛있던데요. 손맛이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순간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꽂혔다. 얼굴이 붉어진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지영은 그 모습을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집으로 돌아온 후 시어머니는 결국 지영을 불러 세웠다. 너, 이제는 대놓고 나를 누르려고 작정했구나. 지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어머니, 저는 그런 마음 없어요. 다만 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아 기뻐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자리를 피했다. 민호는 그 대화를 듣고도 말 한마디 꺼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침묵 속에서 가족 사이의 균열이 점점 커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지영은 은수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은수야,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 엄마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언젠가 내 앞에서 엄마가 꼭 이긴다는 걸 보여줄 거야. 아이의 숨결은 따뜻했지만 지영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집안의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고 그것은 지영에게 더 큰 기회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 집은 이제 예전처럼 굴러가지 않는다. 균열은 이미 커졌고 곧 무너질 것이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올 때쯤 시어머니는 이미 거실에서 은수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는 별로 집중하지 않고 장난감을 집어들며 지영만 찾았다. 엄마 엄마 하며 달려오는 아이를 품에 안은 지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굳어졌다. 점점 아이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영은 아무렇지 않게 어머니 저 오늘 시장에 가서 장 좀 봐야겠어요. 저녁에 어른들 모임이 있다 하셔서 음식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순간적으로 반대하려 했지만 이미 지난번 2번의 모임에서 자신의 권위가 흔들렸다는 걸 기억해내며 머뭇거렸다. 그래 그럼 해봐라.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고라며 차갑게 대꾸했지만 목소리엔 자신감이 묻어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지영은 부지런히 재료를 손질하고 요리를 준비했다. 민호는 퇴근 후에도 부엌을 오가며 눈치를 살폈다. 여보 이번에도 엄마가 뭐라 하실까 걱정돼라고 말했지만 지영은 담담하게 웃었다. 걱정 말아요.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제가 더 이상 숨지 않는 거니까. 민호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는 집안에서 점점 아내가 주도권을 잡아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그것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안도감을 주고 있었다. 어머니와의 끝없는 다툼 속에서 늘 방관자였던 자신이 이제 아내에게 유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어 친척들과 이웃 몇 명이 집을 찾았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웃으며 사람들을 맞이했지만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다. 모두가 거실에 앉자 지영은 자신이 직접 만든 음식들을 내왔다. 상위에는 정갈하고 색감까지 살아있는 음식들이 놓였고 그 향만으로도 손님들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거 정말 맛있다. 잡채도 그렇고 나물도 너무 잘했네. 며느리 솜씨가 대단하네. 이번엔 아주 제대로네.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졌고 시어머니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야 했다. 예전 같으면 자신의 공으로 돌리거나 며느리를 낮춰 세워 권위를 지킬 수 있었겠지만 오늘은 분위기를 바꾸기 어려웠다. 민호조차 웃으며 말했다. 지영이가 요즘 정말 열심히 해요. 엄마 덕분에 많이 배웠죠. 시어머니는 그 말조차 위로로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며느리의 성장을 인정하는 것 같아 더 치욕적이었다. 식사가 끝난 뒤 손님들이 돌아가자마자 시어머니는 거실 문을 쾅 닫았다. 내가 감히 내 앞에서 빛나려고 드는 거냐. 이 집안은 내가 세운 권위로 굴러가는 거야. 너 같은 게 감히 날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니. 지영은 차분히 아이를 안고 서 있었다. 어머니 저는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을 뿐이에요. 누가 더 나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잘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손가락을 떨며 분노를 억누르다 결국 눈물이 맺혔다.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나를 밀어내려는 거잖아. 너는 교활의 겉으론 착한 척하지만 속으론 칼을 숨기고 있어. 민호는 그제야 끼어들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지영이도 고생 많잖아요. 얘 자꾸 싸움만 만드세요.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불을 붙였다. 민호 너까지 내 편을 안 들어. 너는 언제부터 엄마보다 내 아내 편이 더 중요해진 거냐. 너희 둘이 합심해서 나를 몰아내려고 작정했구나. 거실은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은수마저 분위기를 감지한 듯 울음을 터뜨렸고 지영은 아이를 꼭 안으며 흔들어 달랬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권위는 더 이상 집안을 지탱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은 무너지는 순간을 앞두고 흔들리고 있는 낡은 벽 같았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이 집을 다 책임지고 지켜왔는데 이제는 며느리 손에 무너지는 거냐. 민호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지만 나가지 않았다. 대신 술잔만 기울였다. 그리고 지영은 아이 곁에서 잔잔히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은 뜨겁게 뛰고 있었다. 이제 드디어 첫 균열이 아니라 큰 틈이 벌어졌다. 더 이상 예전처럼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주눅 들던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권위는 흔들리고 있었고 그것은 복수의 길을 더 확실히 열어주고 있었다. 집안 공기는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아침마다 들려오던 시어머니의 잔소리조차 이제는 힘을 잃은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지영은 여전히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지만 그 손끝에는 예전과는 다른 단단함이 스며 있었다. 민호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괜히 서둘러 집을 나가려 했고 은수는 엄마에게만 매달리며 웃음을 보였다. 아이의 웃음이 유일한 빛처럼 느껴졌지만 그 웃음조차 시어머니의 눈에는 점점 더 아프게 다가왔다. 은수가 할머니보다는 엄마를 더 따르는 모습은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일찍 들어왔다. 평소 같으면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던 그가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는 모습은 드물었다. 지영은 놀란 듯 했지만 차분히 음식을 내왔다. 은수는 아빠 품에서 깔깔 웃으며 엄마를 불렀다. 민호는 그제야 미안한 듯 아내를 바라보며 오늘은 내가 좀 도와줄게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차가운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자신이 늘 강조해온 아들의 권위조차 이제는 아내에게 빼앗긴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식탁 이 음식은 정갈했고 모두가 맛있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움직이지 않았다. 민호가 엄마의 안 드세요 하고 묻자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입맛이 없어.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에게 밥을 떠먹였다. 그러나 그 침묵이 오히려 시어머니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이웃 아주머니가 집에 놀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일이 벌어졌다.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지난번에 며느님이 해주신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손맛이 대단하시던데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동안 자신이 자랑해온 살림 솜씨와 권위가 이제 며느리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영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고 과찬이세요. 아직 멀었죠. 어머니 덕분에 조금씩 배우고 있을 뿐이에요. 그 겸손한 말조차 시어머니에겐 비수처럼 꽂혔다. 이웃이 돌아간 뒤 시어머니는 결국 폭발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됐어. 내가 뭘 안다고 다들 내 칭찬만 하게 만들고 나를 바보로 만들어. 민호가 중간에서 말리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이 집안에서 평생을 바쳤어. 내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도 내가 이 집을 지켜왔어. 그런데 내가 나타나서 몇 년 만에 모든 걸 가져가려는 거냐. 지영은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 저는 그저 가족으로서 제 자리를 지키려는 것뿐이에요. 저는 어머니를 몰아내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를 인정하지 않으시니 모든 게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죠.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차갑지도 않았고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담담한 태도가 시어머니를 더 자극했다. 민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렇게까지 돼버린 거야.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된 거냐. 그는 술이 아니라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지영의 눈빛은 이미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밤이 깊자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저 며느리년이 나를 무너뜨리려 해. 내가 당할 순 없어. 내가 반드시 다시 이 집안의 주인이란 걸 보여줘야 해. 지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웃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분노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무너져가는 마지막 발악처럼 들렸다. 은수는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고 지영은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결심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폭발할 것이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고 더 이상 가릴 수도 없다. 이 집안의 균열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다. 시어머니의 권위는 마지막 불꽃처럼 흔들리고 있고 민호는 여전히 방황하지만 그 역시 언젠가 선택해야 할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지영은 그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것은 곧 그녀의 복수의 무대가 완성된다는 뜻이었다. 이제는 폭발 직전. 다음 순간 이 집은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진실과 모든 복수가 드러날 것이다. 그 순간을 함께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